관계가 너무 힘들다 하는 분들 오늘 강연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강연을 해주실 분 소개할까요? 감성소통 리더십 연구소 차희연 소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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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차연입니다. 네. 우리 머릿속에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 있으세요? 제가 질문을 되게 많이 해보면 여자분들한테 어디까지가 가족의 범위예요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남편하고요, 아이까지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남자들한테 물어보면 저희 부모님하고요, 저하고요, 와이프하고 자식까지요. 뭐 친정 식구는 없죠. 어머나 치사하게.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더 중요한 건 어떤 분은 저희 부모님하고요, 동생들하고요, 내 와이프 자녀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평상시에 부부간의 소통이 잘 되더라도 지금 이 가족 얘기 나오면 소통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이 우리가 절대 대화가 안 통하는 영역이 바로 이 영역이에요. 이 영역에 대해서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가족의 범위인 게 바람직할까요? 사실은 자식이 커서 독립을 하면요. 자식은 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아이들의 가정을 위해서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결혼을 하면 나하고 남편하고 아이, 남편도 나하고 와이프하고 아이 여기까지가 가족의 범위를 머릿속에 정리를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아요. 그래야 이 두 부부가 전혀 문제 없이 살아요. 근데 이 부부가 이혼을 하고 싸우고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가족 안에 양가의 부모님이 들어가서 특히 이 양가 부모님이 이 안으로 들어와서 간섭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둘이 못 살아요. 맞아요. 갈등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젊었을 때 특히 더. 맞아요.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중요한 건 부부 관계가 안 좋을수록 와이프든 남편이든 자식한테 더 애착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 가족의 범위가 누구예요? 그럼 남편 쏙 빼놓고 아이요, 자식이요. 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자식이 결혼하면 며느리까지도 자식이어야 되는데 자식만이 내 가족이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싸움 나죠. 미절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내 머릿속의 범위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을 이루게 되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시한폭탄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가 시작이 돼도 이 대화법을 아무리 배우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대화는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을 딱 하고 나면 우리 남편하고 제일 먼저 합의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가족은 너하고 나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애가 태어나면 애야.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에서 제일 우선순위는 너는 내가 돼야 되고 나는 네가 될 거야. 우리 사이에 다른 사람들 끼워넣지 마. 이렇게 합의가 돼야 되거든요. 완벽하게 독립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자녀를 키우면 완벽하게 독립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독립이라는 거의 의미가 뭘까요? 독립은요.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독립을 말해요. 이 독립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도 정해야 되는데 사회, 경제적, 신체적 그리고 다 독립을 했는데요. 정신적, 정서적으로 독립이 안 돼요. 힘들 때마다 엄마한테 전화해. 엄마 여기 김서방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래서 엄마한테 매일 전화해요. 이 부부가 잘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죠.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가족 간에도 거리가 필요하다는 거. 네. 이게 부모님도 그게 돼야 되고요. 자녀 부부도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립이 되고 나야 드디어 이 부부 대화법을 배워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이걸 아무리 배워도 대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남자하고 여자가 대화하는 게 어려울까요? 본능적으로 뭐가 남자하고 여자가 달라요? DNA. DNA가 다르고요. 또 염색체. 사실은 우린 다 알고 있어요. 남자하고 여자는 신체적인 특징이 달라요. 이건 너무 기본이잖아요. 네. 남자는요 정자를 생산을 하는 음낭이 있어요, 그렇죠? 여자는 유방과 자궁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여자하고 남자하고 아주 큰 차이예요. 그러네요. 근데 이것 때문에 생긴 게 무엇이죠? 남자의 태생적인 이 역할이 주어져요. 네. 이 역할은 뭐예요? 많은 자손을 퍼뜨려야 돼요. 왜? 정자 생산이 그만큼 많이 돼요. 여자는 태생적으로 유방과 자궁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이를 품고 낳아서 기르는 태생적인 역할이 있어요. 이 차이가 남녀의 사고방식, 생활 방식, 세상을 보는 방식,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쳐요. 심지어 연애하는 방식까지도 영향을 미치고요. 연애에서도 특히 어렸을 때 남자가 여자한테 엄청 구애를 하잖아요. 이것에도 영향을 미쳐요. 왜 그러냐? 남자는 정자가 계속 생성이 돼요. 그래서 그 정자를 계속해서 분출을 해야 돼요. 분출하지 않으면 병 걸려요. 근데 여자 같은 경우는 난자가 언제 한 번씩 생겨요? 한 달에 한 번 생겨요. 그러면 남자는 계속 뿌려야 되지만 분출하고 뿌려야 되지만 여자는요, 이 난자 지켜야 돼요. 남자에게 어떤 매력으로 여자가 남자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선택하는 건 딱 하나예요. 남자는 정자를 분출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분출과 대가성이 있는 거예요. 사실 대가성이라고 하면 좀 너무 이상하지만 이 남자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남자에게 중요한 건 몸의 대화입니다. 근데 제가 대화 좀 잘 통하세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여자는 대화 진짜 너무 안 통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자에게 되게 중요한 건 말의 대화예요. 그래서 남자는 몸의 대화가 중요하고 여자는 말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왜 소통이 안 돼요라고 물어보면 여자가 더 많이 얘기할까요? 남자가 더 많이 얘기할까요? 여자가 대화 안 통한다고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남자는 불만이 없을까요? 있겠죠. 있어요. 있어도 말을 안 해요. 중요한 건 남자의 대화의 언어하고 여자의 대화의 언어가 다른 게 남자의 신체에서부터 왔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자의 신체에서부터 왔다라는 건 여자는 무엇 때문에 말의 대화가 더 중요할까요? 여자는요, 이 뱃속에서 아이를 품어가지고 얘를 태어나서 얘를 사회적으로 자꾸 인간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집 안에서 우리가 잘 살아내기 위해서 이 가족 간의 대화를 많이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대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신체적인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 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말하는 방식이 어떻게 똑같겠어요? 연애하는 방식, 부부간의 생활 방식이 어떻게 똑같겠어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싸움의 시작은 태생적인 우리 역할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저 사람은 저렇게 태어났구나. 나는 이렇게 태어났구나. 일단 그것만 수용을 해도요. 그럼 뭐가 돼요? 인정하게 돼요. 인정이 첫 번째입니다. 혹시 어렸을 때 뭐 하고 놀으셨어요, 우리 선생님? 말뚝박기.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은 거의 하는 것들은 다 했죠. 구슬치기라든가. 팽이. 팽이, 구슬치기 네. 이런 거 하셨어요. 딱지치기. 소꿉놀이. 네. 오징어 그럼 게임에 두 나오는 거 분은 다 했지, 뭐. 네, 두 분은 뭐 하셨어요? 소꿉놀이. 소꿉놀이. 고무줄. 네. 네. 남자는 구슬치기를 해요. 경쟁놀이를 해요. 경쟁하는 겁니다. 여자는요, 소꿉놀이를 해요. 이 우애를 다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경쟁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옛날 원시시대를 생각해도요, 이기지 못하면 죽거든요. 이게 몸에 배어 있는데 이거를 DNA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비과학적이에요. 그럼 뭐가 변했을까? 인간은 학습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그냥 학습을 해서 배워오는 것뿐이고 이게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되고 이렇게 점점 커져 가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하고도 또 다른 게 뭐냐면 대화하는 목적이 달라요. 남자들끼리 있는 회의하는 남자들끼리 대화할 때 보통 누가 주로 대화를 주도하죠? 선생님? 글쎄 이 사람이 이기겠지. 그렇죠. 맞아요. 남자들은요, 일단 위에 있는 사람이 말을 주도합니다. 이 남자에게 있어서 이 대화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여기에 왕이거든 의 의미예요. 근데 여자는 그게 아니에요. 여자는 우리 너 잘 살았어? 뭐 해서 그러면서 그냥 교류의 수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목적과 목표가 없으면 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 남자라는 이 동물이 가정 내에서 목적과 목표가 뭐였을까요? 바깥에서 돈 벌어오는 걸로 나의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이 관점에서. 네, 남자들이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자들은요, 사실 바라는 게 되게 많아요. 말도 해야 되고 놀아야 되고 같이 뭔가도 해야 되고 애도 같이 키워야 되고 바라는 게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같이 뭔가 집단을 이루면서 되게 재미있게 뭔가 아기자기하게 살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남녀 관계에서 남자는요, 여자를 이렇게 해서 우산을 이렇게 씌워줘요.
그 안에서 여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되게 안전하게 있으면서 왜 나랑 안 놀아줘? 왜 나랑 같이 놀러 안 가? 왜 너는 내 애들이랑 이걸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 범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합의를 해나가지 않으면 이 가정은 끊임없이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태생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는 인정하되 지금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서로 또 그거를 합의를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되게 재미있어요. 여자들의 대화의 목적하고요, 남자의 대화의 목적이 다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자는요, 친교의 그 수단이고요, 관계 형성의 수단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남편하고 관계 형성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뭘 해야 돼요? 수다를 떨어야 되는데. 네. 여자는 남자하고 말을 해야 네. 이 사람하고 친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남자만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해요. 자기야, 내가 있잖아. 아까 시장을 갔는데 시장에서 어떤 아줌마를 만났는데 그 아줌마 못빼바지 입고 다니더라. 어떻게 요즘에 못빼바지를 입고 다녀? 이런 얘기.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생각하죠? 시끄럽다. 밥 줘라. 그쵸? 맞아요. 이게 뭐냐면 목적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미치는 거예요. 여자는 내가 막 수다를 떨고 얘기를 해야 이 사람하고 사랑을 느끼는데 이 남자는 내 얘기를 안 들어줘. 사랑이 자꾸 식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요, 이 대화라는 게 보조도구예요. 보조도구. 관계를 형성하는 보조도구고 주도구는 뭐냐? 술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술을 못 마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꼭 대화를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남편이 술을 되게 좋아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친구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네.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한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하고 내 영역 확보를 지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술을 못 먹게 한다는 말의 다른 의미는 뭐예요? 친구 만나지 말고 사회생활 하지 마. 이 얘기하고 동일합니다. 무섭다 그건. 거기까지 가나요? 그게? 가정은 행복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의 사회생활은 순탄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규칙을 정하셔야 돼요. 그럼 그 규칙은 언제 정해야 될까요? 연애할 때, 결혼 초, 결혼 중말, 아니면 갈등 생겼을 때. 연애할 수시로. 이 규칙을 정하는 건요, 갑인 사람이 정하고 싶을 때입니다. 관계에서도 갑을 관계에 있는 거 아시죠? 네. 네. 사실은 그걸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갑을 관계가 있긴 하더라고요. 사실은 갑을 관계가 딴 거 아니고요. 내가 더 좋아하면 을이 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연애 초반에 보면 남자가 항상 을이에요. 왜 그래요? 남자가 여자한테 계속 구애하니까. 네. 그래서 남자가 을이에요. 그러면 결혼을 해서는 어떨까요? 결혼을 해서 그렇지. 여자가 갑일 때가 언제까지예요? 초기. 초기. 초기까지입니다. 그래, 여자는 그때까지지. 네. 여자는 신혼여행 딱 끝나고 오면 그때부터는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내가 힘이 있을 때 초기에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한 범위들을 정해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요, 이 가정은 누구 뜻대로 간다? 남편. 남편 뜻대로 간다. 근데 그게 뭐 여자가 뭐 계속 끌려다니고 싶어요? 안 끌려다니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싸우고 계속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런 질문을 받아요. 아니 그러면요, 저희는 벌써 10년 이상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관계를 다시 규칙을 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죽을 만큼 싸우라고 합니다. 이혼을 작정하고 싸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부부는요, 이혼을 생각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이 결혼을 하는 거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지 싸우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잘 살려고 하니까 자꾸 싸워요. 근데 그 싸우는 이유는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특히 남녀지간에 제일 관계가 틀어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임신하고 출산했을 때요. 출산을 딱 하고 나면 진짜 많이 틀어집니다. 이 아이를 낳고 왜 갈라지냐면 여자의 입장을 남자는 모르거든요. 모르지. 근데 안 알려줘요, 여자가. 알려주지 않고 징징대기만 해요. 이게 가장 최악이거든요. 나 지금 몸이 이렇게 망가졌고, 그리고 이래서 내가 되게 힘들고, 아이가 1시간에 한 번씩 깨고, 그래서 네가 그래도 몇 시간은 봐줘야 돼. 그래서 너 들어오면 적어도 2시간이라도 네가 봐. 그리고 놔두고 잠을 자야 돼요.
왜냐하면 잠을 못 자잖아요. 얼마나 그렇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짜증은 올라오고 막 뭐라고 하고 거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면 그러면 멀어지고 애 잘 낳아놓고 싸우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방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쭉 따로 자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싸울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명확하게 이걸 정하려면 오래된 관계일수록 그래도 관계 회복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 먼저 와서 나는 당신하고 되게 잘 살고 싶어. 근데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힘들어서 이거는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정말로 너랑 나랑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한번 정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하면 관계가 회복되는 건 굉장히 쉬워집니다. 남자는 그냥 들어주는 방법만 알면 돼요. 남자 뭐만 하면 돼요. 우리 다 배웠잖아요. 뭐만 하면 돼요. 얘기 팍 하고 있으면 아 그랬어? 리액션. 아 그랬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것만 하고 딴 생각해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여자는 혼자 막 얘기를 하다가 한 1시간만 얘기하면 이게 다 풀어져요. 그럼 사랑을 엄청 느낍니다. 애정을. 여자도 남자 다루는 게 되게 쉽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확하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목적이 다르니까. 그래서 남자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자는요. 정확하게 지시하고 정확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돌려서 말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버리고 오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야, 이따가 8시까지 분리수거 좀 하고 와. 두 번째, 지나간 과거를 계속 말하지 마라. 지나간 과거라는 건 뭐냐면 남자의 머릿속에는 지난주에 싸웠어요. 지난주에 그 일이 진짜 계속 찝찝하거든요. 계속 기억에 남아. 근데 오늘 또 싸웠는데 잘 됐다. 오늘 지난주 것까지 얘기해서 마무리를 져야 되겠어. 왜냐하면 나 그때 분풀이 못했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끊임이 없는 거예요. 남자는요. 지난번에 싸웠을 때 그 일이 클로징이 된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시 하면 또 다시 이야기를 하고 또 다시 혼난다고 생각해요. 또 여자는요. 화가 나잖아요. 그럼 자세하게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를 말하고 싶어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어요. 맞아. 근데 남자는 어때요? 자세하게 혼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정말로 자세하게 내 속마음을 얘기하고 싶으면 그냥 글을 쓰세요. 서운한 거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서운한 거 글로 다 쓰잖아요. 내가 내 감정을 글로 막 쓰잖아요. 하고 싶은 말을 글에다 쓰고 문자로 쓰고 나한테 보내는 걸로 쓰고 남편한테 안 보내면 돼요. 막 다 써놓고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내가 뭐 해달라고 해야 되지? 이것만 결정 내면 돼요. 남자의 마지노선 절대 건드리시면 안 돼요. 이 남자의 마지노선이라는 게요. 이 남자의 자존심의 끝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괜찮아요. 근데 요거 하나 건드리면 난리 나는 거 있어요. 혹시 있으세요, 선생님? 요거 건드리면 난 진짜 뒤집어져. 혹시 있으세요? 내가 다 괜찮은데 말씀 안 드릴래? 요거는 요걸 얘기하면 또 안 되거든. 그치. 네. 그냥 넘어갈 뻔했어. 아유, 나중에. 저도요. 요거를 사람들마다 하나씩 다 있는데요. 여자는 그거 건드려도 울고 끝나요. 근데 남자는 안 그래요. 그 마지노선을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넙니다. 이 마지노선이 사실은 부모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되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장남인데 엄마 아빠 너무 고생하셨어. 그런 사람은요. 엄마 아빠 그 마지노선이에요. 내가 너무 가난하게 태어나서 돈이 없어서 그럼 돈이 마지노선이에요. 상대방의 마지노선 여자는 진짜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거 건드리는 순간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넙니다. 이렇게 사랑이 깊어지게 하는 것은 남자는 몸의 대화를 원하고 여자는 말의 대화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왜 몸의 대화가 여자한테도 진짜 중요해요. 이거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여자한테도 몸의 대화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부부들한테 배우자 얼마나 사랑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10년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사랑한다가 27%가 나왔고요. 아주 뜨겁게 사랑한다가 29%가 나왔어요. 의외죠. 이거 낮은데요? 국내 연구는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돼요라고 확인을 했더니 첫 번째, 서로에게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배울 점이 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이렇기 때문에 여자도 결혼해서 반드시 일을 해라. 절대 일을 그만두지 말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지 않으면 뭔가 발전하는 게 없고 나는 발전하는데 너는 발전하지 않아. 그러면 부부 수준의 차이가 납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을 무시하려고 무시하는 게 아닌데요. 자꾸 존경하지 못하게 되면 이 사람을 내 인생에서 배제하게 돼. 내 생각에서 배제하게 돼. 왜? 말하고 뭔가 상의하고 싶어도 상의가 안 되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도전적인 활동을 부부간에 같이 해야 돼요. 이 도전적인 활동이라는 게 뭐냐면 자아 확장성 때문입니다. 자아 확장성이라는 게 뭐냐면 내 바운더리 안에 이 사람이 같이 들어와야 되고 이 사람이 경험한 내용을 야 이거 되게 재밌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면 나도 그거 재밌었는데 난 이게 더 재밌더라. 이러면서 내 경험을 공유해주고 상대방의 경험을 공유받으면서 함께 서로의 생각을 자꾸 공유하면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감정이라고 하는 이 감정 정서심리학에서는요. 감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감정이 유지가 되기도 하고 가만히 놔두기만 하면 그냥 이게 계속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이 감정의 유지가 있어요. 그러면 분노하고 고통은요. 아무런 자극이 없어도 딱 생기면요.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안감, 두려움은요. 너네 집에 도둑 한번 들었다며? 요 얘기 한번 들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아무런 자극이 없어도 두려움이 확 올라갑니다. 근데 즐거움은요. 이렇게 했다가 즐거움이 높아졌다가 아무것도 하면 그대로 떨어집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녀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둘이 계속 만나서 재미있고 수다 떨고 여행 가고 커피 마시고 뭔가 재미있는 자극들이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 이게 계속 들어가 줘야 관계가 좋았다라고 유지를 하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부 간에 정말 오래도록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같이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요. 여행지를 새로 간다거나 취미 생활을 같이 배운다거나. 세 번째가 뭐예요? 스킨십을 많이 해요. 부부 간에는요. 특수한 관계예요. 친구 중에서 가장 친한 친구는 맞지만 특수한 관계예요. 뭘 할 수 있는 특수한 관계예요? 몸의 대화를 할 수 있는 특수한 관계예요. 아니 부부 말고 몸에 대화하면 이거는 불법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특수한 관계예요. 이 스킨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스킨십을 우리 부부간에 대화하는지 한국에서 연구했어요. 성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대화의 유형은요. 수동형, 방관자형, 자기중심형, 그리고 상호교류형. 딱 봐도 뭐가 제일 나아요? 뭘 해야 돼요? 상호교류. 상호교류형을 해야 돼요. 딱 봐도. 뭘 가장 하면 안 돼요? 자기 중심형. 자기 중심도 안 되고요. 방관도 방관자. 안 돼요. 그래도 안 돼. 수동까지는 그래도 좀 어떻게 되지만 이 두 가지는 절대 안 되잖아요. 이 네 가지를 우리 한국 여자 남자들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성에 대한 대화를 어떻게 하는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혹시 부부간에 성에 대한 대화 해보신 적 있으세요? 신혼 때 하죠.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초반에는 활활 타오르니까 해요. 몸의 대화는 할 때마다 대화는 항상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번 바뀌거든요. 남자도 바뀌고 여자도 바뀌고. 일단 남자들 스킨십 대화 유형 상호교류형이 35%예요. 그래도 대화를 그나마 30% 이상 합니다. 자기중심력이 32%예요. 자기중심력이란 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내가 좋을 때만 한다는 얘기죠. 수동형은 뭐예요? 27%.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안 한다는 얘기예요. 방관자형이 5%예요. 남자는 방관자 거의 없습니다. 방관자형이 뭐냐? 나 그거 중요하지 않아. 피하는 거예요. 여자 볼게요. 수동형이 36%예요. 방관자형이 26%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자는 성에 대한 대화를 적극적으로 남자하고 하지 않아요. 남자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몸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아니, 남자하고 말의 대화를 잘하고 싶으면 몸의 대화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관계가 유지가 되게 잘 돼요. 근데 말의 대화는 하고 싶으면서 몸의 대화는 안 해요. 이 관계 불공정하죠. 불공정하니까 서로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상호 교류형 13%밖에 안 돼요. 대화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성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돼요. 성은 그냥 성이에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인간이 태어나서 그냥 해야만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대화를 어떻게 맞춰야 될까요? 실제로 성의사소통의 이런 대화 유형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 스킨십을 많이 한 커플들이 더 행복하게 살아요. 예를 들어서 잠자기 5분 전에 10분 전에 스킨십을 한 커플이 만족도가 거의 95%가 됩니다.
스킨십을 안 하고 잔 커플들이 관계 만족도가 65%가 돼요. 싸우지도 않았어도. 그래서 스킨십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노력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시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남자는 애 아니면 게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얘기는 딴 거 아니에요. 서로 트레이닝을 시켜줘야 돼요. 익숙하게 내가 원하는 거 너한테 얘기하고 네가 원하는 거 나한테 얘기해서 상호 합의를 해야 돼요. 상호 합의가 안 되면요. 정말 서로 방관밖에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싸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싸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교정을 해야 되는데 교정을 하려고 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너 이거 하지 마, 너 저거 하지 마라고 해야 될 때 상호 합의된 건 내에서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합의하느냐? 나만을 위한 거라면 그건 뭐예요? 가스라이팅이에요. 근데 요 합의가 너하고 나하고 서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너도 허락해주고 나도 허락해주고 요만큼의 여유 빼고 요거는 우리 가정 지키기 위해서 지키자. 이것이 정해져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정해진 범위 내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싸우는 이유를 가만히 보잖아요. 그럼 말꼬리 잡기 때문에 싸운다는 거죠.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이럴 때 말꼬리 잡기 하면 계속 싸워요. 실제로 연구를 살펴보면 싸워서 문제가 해결돼야 이 관계 만족도가 높아졌나요? 아니요. 사실은 싸우는 건 그냥 나 서운해, 나 서운한 거 알아줘 이거거든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말은 딴 게 아니라 아,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알겠어. 그냥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만 하고 공감만 해도 거기에서 다 풀려요. 그렇죠. 그 말 한마디. 사실은 문제 해결 때문에 이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아직도 내 편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부부는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편이에요. 근데 이 가장 친한 친구도요.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요. 깨집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뭔가 재미있는 것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깨져요. 그냥 친구 사귈 때도 관계 유지하는 방법 보면 똑같아요. 단지 특수한 관계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하실 게 있어요? 정확하게 리미트를 정해서 요구하고 지시해라. 이제부터 당신 8시까지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와. 이제 알겠어. 저는 이 방송을 미래에 제 사위감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딸도 함께 보고 그래서 좋은 부부 관계를 형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었거든요. 네. 자, 오늘도 참 유익하고 공감이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좋은 강의해 주신 우리 차희연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